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오늘 저희 복지TV 뉴스에서는 장애 학생들의 교육권과 교육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는 학생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학교가 장애 학생의 신체 부상 정도를 학부모에게 뒤늦게 알려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박광일 기자입니다. 서울의 모 특수학교 발달장애 학생이 수학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손발톱이 빠지고 뜯어진 것이 발견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학생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학교 측이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부모에게 알리지 않아 방임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 학교 장애 학생 학부모들은 당시 사고 당사자인 김모 학생의 피해 사실을 알고도 방임 방치한 해당 학교의 책임과 장애 학생의 전문 보조 인력 부족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의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자의 분명한 사과와 그리고 그것에 따른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을 원합니다. 김모 학생은 지난 10월 24일 수학여행을 돌아온 후 부모는 김모 학생의 손발톱이 빠지고 뜯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김모 학생은 수업 시간에도 손을 주머니에 넣고 있으며 새끼손톱으로 몸을 긁는 행동 특성이 있었기에 그만큼 손발톱 부상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모 학생이 다니는 주간보호시설이나 학교에서도 부상의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학여행에서 발견하고도 전문 치료 없이 응급처치만 이뤄진 사실과 이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붕대를 갖고 있고 이렇게 오니까 너무나 이제 원장님께서 놀라신 거죠. 우리 아이가 하교하는 그 시간대에 맞춰서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한 거죠. 그렇게 다친 상황에서 아무도 치료를 받지 않고 이러고 이렇게 다닌 거죠. 손톱도 빠진 상태에서 아이가 이러고 이렇게 다닌 거죠. 이에 학교 측은 이번 사고에 대한 미흡했던 대응을 인정했습니다. 저희가 이번 건을 계기로 해서 좀 저희가 더 디테일하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생각 못했던 부분, 이거 어떤 계획이든 간에 저희가 안 일어나면 모르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이번에 저희가 깨닫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기로 했고 바꾸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후에는 서울시 교육청 장학사와의 면담이 이뤄졌고 앞으로 서울시 전체 특수학교에 전문 보조 인력을 늘릴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광일입니다. 통학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장애 학생들이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권 침해를 당하면서도 별다른 대응 없이 참고만 있었습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통합교육이 실시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통합교육 현장에서 장애 학생은 실질적인 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주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통합교육에서의 장애 학생 교육권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 가운데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장애 학생의 인권 침해를 경험해 본 적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장애 학생 인권 침해 유형으로는 보조 인력이나 의사소통에 대한 지원 등을 하지 않는 편의 제공 미지원이 29%로 가장 높았고, 이어 언어폭력과 괴롭힘, 사생활 침해, 시험을 치르는 과정 등에서의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조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권 침해에 대응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3.4%로 절반을 넘었으며 폭력이나 사생활 침해의 경우 피해가 크지 않다거나 교육적 방임 및 교육기회 차별 등은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어 응답자들은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부정적인 태도나 일반 학생의 교육권이 우선시되는 교육 현실이 문제라고 지적했으며 연구 관계자는 다양한 유형의 보조인력 활용 방안과 폭력 예방을 위한 안전 울타리 구축, 교육기회 차별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음식점에서 휠체어 장애인이 편리하게 식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편의증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복지부는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음식점에서 휠체어 장애인들을 위한 식사대 설치와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설치 시 차량 동선과 보행자 동선 분리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바닥면에 표시되는 장애인 전용 표시의 크기와 설치 위치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년 1월 15일까지 복집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서울시교육청 조희영 교육감이 장애인 교육복지 예산은 줄이고 조 교육감의 공약 예산은 증액 편성에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박마루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에서 장애인 교육 예산인 교육복지 예산이 지난해 대비 25% 삭감됐지만 조 교육감의 공약 예산은 지난해 대비 3배 늘어난 284억 원을 포함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박 의원은 특수교육 예산이 물가 상승률과 비교해 인상돼야 하나 오히려 지난해 대비 삭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간제 보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이용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2014년도 시간제 보육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용자들은 평균 만족도가 66.9%였고 비용에 대한 만족도도 75.6%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시간제 보육이 시간제 근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부모가 94%로 나타났습니다. 복지TV 경남지사가 경남 밀양에서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나눔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오나경 아나운서입니다. 지난 13일과 14일 양일간 밀양시 문화체육회관에서 밀양시민과 함께하는 사랑의 나눔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바자회는 복지TV 경남에서 주관하여 어려움 속에서도 각 기업체에서 후원받은 다양한 생활용품을 판매하여 판매된 기금은 불우한 이웃돕기와 장애인 신문 보급운동에 쓰일 예정입니다. 이번 바자회는 장애인 신문 나눔 운동본부에서 기부받은 생필품과 신발, 의류 등을 판매하며 바자회 수익금은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과 관내 독거노인, 소외계층 등 불우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지원금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물건 종류도 엄청 많고 제가 대구에서 왔는데 밀양에 놀러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자회 열려서 참여했는데 좋은 데 쓰인다고 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또한 이번 행사는 바자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공연과 체험 행사 등이 펼쳐졌으며 사단법인 신세대 문화예술교류단 경남지의 발대식도 열렸습니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실시한 이번 사랑 나눔 바자회는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남에서 복지TV 뉴스 오나경입니다. 포항에서 활발한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는 나눔 플러스 봉사단이 소외계층의 희망으로 다가서고 있다고 합니다. 박성호 기자입니다. H마트 포항 죽도점 소속 나눔 플러스 자원봉사단이 지난 15일 포항 창포동에 위치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소외계층 100여 명에게 따뜻한 급식으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렇게 큰 봉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작은 도움이 저희는 또 하면서 또 많이 뿌듯함을 느끼더라고요. 저 또한 또 직원들이. 앞으로 좀 더 규모도 크게 하고 기부라는 면인지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더 도울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창포종합사회복지관은 주변의 장애인, 독거노인, 세터민 등 소외계층이 많이 사는 지역으로 급식 재료 준비와 음식 조리 배식에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필요한 곳으로 이번에 참여한 H마트를 비롯한 기업 및 자원봉사단체들의 참여가 활발한 곳입니다. 이 복지관을 이용하는 아들이 한 70명 정도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아이들이 한 15명, 그리고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이 한 20명, 그리고 식사를 가지고 오는 아이들이 약 한 40명 정도 해서 학교 중에는 학교에서 웬만한 식사가 해결되지만 방학 동안에는 저희들이 특히 점심, 저녁 정도를 해결하기 위해서 포항시와 함께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식사를 준비하고 나눔 플러스 봉사단은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매달 2회 이상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나눔 봉사는
요리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소금처럼 소외된 이웃의 희망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복지TV 뉴스 박성호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장애인을 강금 폭행하고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구미의 장애인 시설 시설장과 법인 대표 등 17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인을 보살필 의무가 있음에도 보조금과 후원금 등을 횡령했음에도 반성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생활 속에서 흔히 벌어지는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 진정과 관련해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한 주요 사례 9건을 선정해 영상으로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영상을 인권위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공개하고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의 후원 계약을 3년 연장키로 했습니다. 따라서 네이버는 오는 2018년까지 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회와 행사에 후원사로 참여하게 되고 국가대표 초상권과 명칭 사용권 등 장애인 체육을 활용한 마케팅 권리를 갖게 됩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이달 19일까지 내년도 상반기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할 시민 5,251명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며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 근로자거나 행정기관 등에서 인정한 노숙인과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은 1억 3,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강원도의 다나눔 봉사단이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김시성 도의장은 추운 겨울 온정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게 연탄을 직접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여주시 구세군이 2014 자선냄비 시종식을 열고 이달 31일까지 모금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여주구세군은 영동고속도로 상하행선 여주휴게소에서도 모금 활동을 벌일 예정이며 올해 목표액은 4,300만 원입니다. 최근 지상파와 케이블 가릴 것 없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재는 아이들입니다. 방송에서 비춰지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그 어떤 캠페인보다도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OECD 등 관련 자료에 따르면 근래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4.3%이지만 고령화와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2031년 이후 잠재 성장률은 1%대를 예상한다고 합니다. 또한 2050년에는 65세 이상 노령 인구 비율이 38.2%로 일본보다 높은 세계 최대 고령 사회를 맞이하게 되면서 연금 지출과 의료비 같은 필연적인 복지 지출에 따른 재정 부담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국민의 행복과 국가 발전의 성패가 출산율 장려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출산율 장려를 위해 온 사회가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그동안 가정 내에서 여성이 담당해왔던 돌봄 기능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며 그중에서도 보육 지원입니다. 보육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의 견인이 될 리 만무합니다. 2013년부터 시작된 무상보육은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실시되었지만 국가 예산 문제로 번번이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2015년 예산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시도교육청과 복지당국의 마찰이 있었고 최근에는 보육료 현실화를 요구하는 어린이집의 집단 휴가 위기도 있었습니다. 국가 경쟁력 부양을 위한 인구 문제의 당면 사업으로서 보육은 무상이라는 말보다 더 큰 책임이 있는 국가 사업입니다. 또한 선진복지는 사후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므로 보육사업은 대표적인 예방적 복지로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복지당국은 물론이고 보육사업과 관련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보다 책임감 있는 태도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얼마 전 세상을 떠난 호주의 코미디언이자 저널리스트였던 스텔라 영. 그녀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자신을 특별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 자신은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녀를 통해 장애를 가진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인식 자체가 또 다른 차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짓는 단어에서부터 우리는 누군가를 특별한 존재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스텔라 영의 한마디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물음을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